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강압적으로 진술 조작하다가 법정에서 딱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정민용은 남욱의 대학 후배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서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 등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실무 작업을 하다가 2015년 사업자 선정되기 직전에 퇴사했던 남욱이 꽂은 스파이입니다. 이러한 정민용에게 검찰은 다음과 같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지시에 이재명 시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말을 들었나? 이재명 시장이 보상 조치에 대해 검토하라고 해서 그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는 것인가? 이재명 시장이 확정이익 방침, 건설회사 배제 방침 등을 언급한 적이 없는가? 자, 이러한 검찰의 질문들은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당시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신의 존재를 그 뒤에 숨깁니다. 대신 유동규와 정민용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공모지침서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검찰의 질문은 그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이재명 시장의 추가 지시 또는 특별 지시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유동규와 정민용과 함께 대장동 일당을 돕는 정황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검찰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민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성남시 정책이란 정도였을 뿐 이재명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시장실에 보고하러 갔을 때 제가 들어간 자리에선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 물었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공모지침서에 반영할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지목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 외에는 자신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유동규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나는 건 센 놈이 선정되어야 대장동 사업이 가능하다. 그 센 놈들은 우량 금융권들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건설사는 안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건설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유동규가 말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공모지침서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을 때 그 지시사항이 시장의 지시나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정민용은 아니다. 시장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는 워딩은 들은 게 없다. 시청 관계자한테도 시장한테도 직접 전달받은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도 검찰은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내용도 없느냐? 이렇게 묻고 정민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진짜 집요합니다. 아니라는데 똑같은 질문을 도대체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겁니까? 이러한 일들이 대장동 재판에서 최근에 벌어졌는데 이것을 전하는 언론들은 한국일보, 노컷뉴스, 한겨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한겨레는 이따위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정민용이 말했다. 성남시장실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다고. 아니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나 노컷뉴스처럼 이재명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민용도 말했다 라고 제목을 뽑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돈 먹은 한겨레의 근황이라며 이것이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제목을 제대로 뽑았던 한국일보와 노컷뉴스는 그 내용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민중의 소리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민용이라는 남욱이 꽂은 스파이조차도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일당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매우 중요한 법정 증언이 나왔음에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다루지 않았고 9억 먹은 한겨레는 제목으로 왜곡했고 1억 먹은 한국일보는 내용이 부실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언론은 오로지 민중의 소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인 정민영 변호사와 검찰이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특히 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당황한 검찰이 정 변호사의 조서를 그대로 읽으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자, 검찰은 2014년에 이뤄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남욱이 증인과 정영학 회계사에게 핸드폰 딱 만들어서 3개월만 비밀리에 통화해서 추진하면 정리하면 끝이야 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 여기에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조사할 때도 계속 말했지만 저 워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 조사 때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던 것 같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에 정민용이 했던 진술이 담긴 조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조서에는 다른 핸드폰을 만들어서 연락하자고 했던 기억은 난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대포폰을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말하면서 당시 진술이 거짓이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민용은 그 당시 검사한테 그렇게 말한 건 맞다. 그런데 조사 받을 때 계속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전부 정민용 네가 했다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도 다 네가 했다고 얘기를 한다. 네가 혼자 딴소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대포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대포폰에 대한 얘기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거듭 부인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발끈한 검사는 제가 증인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증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닌가?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자 정민용은 저에게 검사가 강요했다는 건 아니다. 검사가 저에게 핍박한 적은 없다. 편하게 진술하게 해줬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하는데 본인만 다른 진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가 다시 반문을 하자 정민용은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슨 뭐 남영동입니까? 막 강압하면 막 바뀌어 막. 자, 정민용은 막판에 검사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났지만 그것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 검사가 소리치고 위축돼서 한 말이고 그에 앞서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친구들이 네가 했다고 다 그랬어. 딴소리하면 안 돼 너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진술이 유도되고 조작되었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 재판이 끝나고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마자 그 검사는 또다시 대포폰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다가 빡쳤거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검사가 정민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에게 어떤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유도 신문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증인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자, 관심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도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한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증인은 구속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오히려 증인이 이치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하는 걸 조서에 그대로 적으면 증인한테 불리해서 제가 증인에게 다른 사건 관계자 진술이 어떤지 알려주는 게 증인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유도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한 거였잖아 라고 관심법을 쓰는 게 안 먹혔던지 다시 방향을 틀어서 그건 네가 불리할까봐 내가 배려한 거였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진술 조작한 게 딱 걸려서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겁니다. 아니 증인 신문하랬더니 이게 지 변호하고 자빠졌어요. 여기에 정민용은 대포폰과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에 없기 때문에 앞선 오전 재판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의자이지만 명색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쫄리지만 진술 유도했잖아. 네가 진술 조작했잖아 라고 조심스럽게 폭로했던 거죠. 이후 당초 1회로 끝날 예정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증인 신문은 검찰 측 요청으로 2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와, 뒤끝 장렬입니다. 아주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남영동입니까? 이제 막 나가요 아주 그냥. 자, 이 장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한 사람은 중간에 다른 진술이나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예단에 끼워 맞춰서 기소하고야 만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까지 달려나와서 내가 언제 그렇게 수사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은 남영동이 될 수밖에 없다. 맞을